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41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마르다 라는 의미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르다 라고 하는 것은 젖은 것이 건조해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엇인가를 재다, 수치를 재다 그런 의미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마르다 라는 의미의 제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무엇인가를 재다 라는 의미의 마르다 라는 의미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의 신체의 수치를 재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다른 측면으로는 어떤 일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이라는 의미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단하다 라고 하는 것은 옷감을 수치를 재서 잘라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역시 재단이라고 얘기한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 간에 어떤 사건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재판은 통상 국가 권력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얘기하고, 재가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재라고 하는 것은 재가를 공식적 또는 문서에 의해서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명령 또는 사법적 판단이라 할지라도 일종의 약식으로 진행되는 결정에 대해서 불복해서 실제로 재판안을 신청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책임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예하 책임자들에게 위양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위양에 따라서 해당 직위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독재라고 하는 것은 실권을 가진 사람이 전체적인 업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또는 독주할 수 있는, 전횡할 수 있는 형태의 정치체제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재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 일어난 당사자들 사이에 끼어서 일의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마르다 라고 하는 것이 측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의미의 제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첩자가 되겠는데요. 정실이 아닌 부인을 얘기해서 첩이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첩업이 금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첩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허용하는 상황이 된 거지만 실제 예를 들어서 그 아내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이 된다든지 일가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해서 첩이라 함은 정실이 아닌 아내를 얘기하고 실제 아내를 가리키는 게 집실자죠. 이 실자를 첩한테도 붙일 수 있습니다. 해서 첩실 하면 첩과 같은 말로 쓰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축첩이라고 하는 것은 첩을 두는 것을 얘기하고, 애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사랑하는 첩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첩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어에서는 소첩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이전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었고요. 신첩이라는 말은 왕이나 황제에 대해서 비 또는 빈이 자기를 낮추어 부르는 말로 이제 쓸 수 있었고요. 단지 이제 신첩이라는 말은 꼭 비나 빈이 아니더라도 임금이나 황제 앞에서는 그 여성들이 신첩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해서 첩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정실 부인이라는 의미의 처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뜨다 라는 의미의 표자를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뜨다 라고 하는 것은 물을 뜨다, 바가지로 물을 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 위 또는 공중에 두둥실 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표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공기 중에 뜨는 것도 표라고 하는데, 통상 우리가 표하면 물 위에 뜨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류하다 라고 하는 것은 큰 강이나 바다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말이 확대돼서 어떤 사안, 일이 제 길을 찾지 못하고 허둥대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것을 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멜표류기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제주도로 그 난파해서 이제 귀착한 네덜란드인의 이제 하멜이 저술한 여행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표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얗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찌든 때를 벗겨내고 하얗게 만드는 것을 표백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특히 이제 물에 떠오르는 거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가라앉다 라는 의미의 침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고,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의 조성 원리 및 그 파생 원리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